실천 방향, 원도심, 방금 여기 이제 동래하고 중앙에 그 원도심의 실천 방향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일자리라든지 그다음 주거라든지 이런 교통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의 일자리를 보면은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다 보면은 문현, 북한, 핀테크, 블록체인, 글로벌, 해양, 금융 플랫폼을 조성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문현동과 북한의 핀테크, 블록체인, 문현이 아까 이제 금융과 핀테크 산업을 갖다 조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에 대한 해양 금융 플랫폼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또 간만도 남구입니다. 간만 우함 쪽입니다. 간만과 영도, 동삼, 혁신지구. 간만과 영도, 동삼 혁신지구가 있죠. 혁신지구 연계해서 해양 R&B 산업을 갖다 신산업을 구축하겠다. 그런 얘기 또 나오죠. 그 다음 보니까 철도시설 재배치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오고요. 그거를 통해서 복합기능 및 혁신지구를 갖다 조성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산의 주력산업과 연계해서 또 간만 얘기 나오죠. 간만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이제, 북항이 1단계가 이제 됐고, 2단계 구간에 2030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 지역을 갖다가 다시 이제, 어떻게 개발할지를 갖다가 개발 계획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개발 계획이 이제 향후에 또 나오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나오고 나서 뒤에 나오겠지만 그 이후에 30년까지 개발 1단계, 2단계까지 30년까지 2030까지의 개발 계획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 이후에 보면은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은 간만지구로 갖다가 해양 R&D 산업지구로 또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연계해가지고 북한하고 연계해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간만을 갖다가 연계하는 해양 R&D 신산업 구축지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주거를 보니까 딴 거 읽어보시는데 원도심 재생을 통해서 정주환경 및 정비, 그 다음에 생활예술 확보해서 도심 기능을 갖다가 회복시키겠다. 이 내용은 어느 도시를 가도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기존에 이제 택지 개발이나 신도시 같은 걸 통해서 주거를 갖다가 만들었다가 최근에 이제 원도심을 갖다가 이제 원도심 재생 사업으로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는 이제 중부상권에 속하죠. 구도심에 속해서 그쪽 지역 일대를 갖다가 이제 도심 재생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단순시키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을 보면은 경부선 지하화, 서울에도 이제 그 라인으로 지하화를 갖다가 철도를 다 지하화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음 이제 큰 도시인 부산도 철도 부지를 갖다가 도심 안으로 통과하는 철도 부지를 갖다가 지하로 넣으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도심을 가로지는 철도가 굉장히 그 지역에 서로 지역을 단절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그게 사라지고 부산 같은 경우는 서울도 그렇지만 부산도 일부 동해선 라인은 이제 철도가 사라지고 공원화가 됐습니다. 이제 그 동부산은 그래도 외곽이니까 좀 바닷가 라인이니까 좀 그렇다 치지만 원도심 안에 경부선 부산역을 통해서 부산역에서 그 다음에 부전역을 지나서 사선까지 라인은 철도는 도심의 가운데를 관통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상호간에 서로 이제 굉장히 단절 효과가 있어서 그게 사라지고 공원화가 된다면은 굉장히 좋아지는 데가 나타나겠죠. 그죠?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북한과 연계해서 신교통수단으로 보면 트램, 시베이 파크선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신교통수단을 해가지고 이때까지 탄 한 번도 없었던 트램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 현재 새로 트램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그 트램을 갖다 신교통수단을 해가지고 들어온다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중심으로 국제 여객 및 해안교통 시스템 구축하겠다. 부산의 어떻게 보면 가장 특색이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한 면이 전체가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 교통이 굉장히 막히죠. 한 면이 다 바다니까 결국은 그가 종착역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부분 끝부분이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많이 막혀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옛날부터 대두됐던 게 바다를 해양수단으로 사용하자는 얘기가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도로 하나를 놓더라도 바닷가에 대교를 넣으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광안대교도 그렇고 지금 대교들 바다를 건너는 것은 차후 계획도 있지만은 엄청난 시간과 돈과 일자가 초과되기 때문에 다리를 놓으면요. 섬을 잇는다든지 그러면은.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국제경매 해양교통, 해양 택시라든지 해양버스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또 염두에 두고 해양교통수단을 갖다가,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라는 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 남구 생활권 계획에서 이제 보면은, 법정동을 보니까 남구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자, 위에가 대연동, 그 다음에 용호동,
그 다음에 법전동입니다. 그 다음에 용량동, 그 다음에 간만동, 그 다음에 우암동, 문현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하철은 2호선 라인만 통과되는데 요렇게 2호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쪽은 교통으로서 굉장히 지금 현재 보면 안 좋습니다. 입지적으로 교통이 굉장히 안 좋은 지역이고, 그래서 남구는 지하철 2호선 지금 현재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안으로도 이제 어떻게 교통을 갔다 오는데 뒤에 보시면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안 좋은 곳이다. 그래서 요 라인이 당연히 그러면은 아파트 값이나 주거 선호도도 높고 아파트 값이 비싸겠구나. 요 지역은 솔직히 조금 많이 낙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적도를 보면 또 표가 잘 나죠, 그죠? 자, 지적도를 보니까 공업지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 중에 상업지가 생각보다는 얼마 없죠. 남구는 상업지가 별로 없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자, 상업지 라인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지하철 라인이죠. 요렇게 아까 말씀 지하철 요렇게가 요렇게 지나가요. 지하철이 이렇게 부전동까지 가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부전동에 서면까지죠. 서면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함영로 빠지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지하철 라인 따라서 상업지가 있구나. 자, 요쯤이 이제 경성대, 여기입니다. 경성대고, 요쯤이 이제 대연동, 여기 쭉 내려가지고 대연동 상업지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 요 끝부분이 아마 이제 지게골쯤 되겠네요. 지게골. 그렇게 상업지가 이제 지하철 따라서 있고요. 대연동까지. 대연동, 그러니까 경성대역, 대연동, 그 다음 목골까지. 맞죠? 목골까지. 그 다음 지급골과 문현을 지나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 상업지가 좀 많죠. 이럴 때가 이제 반대편이 범일동입니다. 범일동. 범일동 일대가 전부 상업지거든요. 여기 다 상업지예요. 상업지다 보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요게 이제 동천이거든요. 동천을 따라서 이제 부산 진구와 이제 이쪽이 나눠지는데 그 일대에 따라 가지고 상업지가 일부 문현동에는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요 밑에 그러면 다 공업지예요. 공업지. 요 일대가 아까 무슨 동인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보니까 우암동, 간만동, 용당동. 요 일대가 보면 다 공업지네. 다 공업지죠. 공업지. 그래서 솔직히 우암동, 간만동, 용당동은 주거로서는 조금 많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고 지도상으로는 잘 표가 안 나겠지만은 요 일대가 좀 남구 대연동과 요 일대가 산으로 이렇게 좀 산지가 좀 높은 산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요 일대가 남구 우암 쪽, 그 다음에 간만 용호 이쪽이 다 구릉지예요. 높은 산지로 이루어져서 평지가 거의 없습니다. 평지는 요 일대가 이제 요렇게 요 일대가 다 평지거든요. 요를 따라서 요 일대는 다 평지인데 나머지는 다 부산의 산점은 대부분 다 구릉지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공업지가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우암, 그다음 간만, 용당은 다 대부분 다 주거가 아닌 공업지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활권 계획에는 이렇게 4개의 생활권이죠. 4개의 생활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여기가 문현생활권 이렇게 문현생활권 있고요. 그 다음에 대연생활권, 그 다음에 이렇게 용호생활권,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우암간만 용당생활권. 아까 있죠? 우암간만 용당은 대부분 다 공업지를 해가지고 이제 부두시설이라는 것들이 다 있는 지역입니다. 자, 용호생활권은 요 라인 따라서 주거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대연동은 2호선 라인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남구에 가장 입지가 우수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현동인데, 문현동은 남구지만은 대연동에서 문현동 쪽으로 가는 거는 지하철 라인 따라서 갈 수도 있고 황령산 터널을 통해서 바로 다이렉트 이렇게도 가요. 황령산을 통해서 이렇게 황령산 요렇게 황령산이 있겠네요. 황령산 요렇게 터널을 통해서 바로 문현동으로 가집니다. 여기가 황령산을 지나면 바로 여기가 문현 혁신지구가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현은 조금 대연동하고 산지가 황령산이죠. 황령산을 끼고 있다 보니까 문현 1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남구 쪽보다는 진구 쪽에 이제 근접해 붙어 있다. 1동하고 2동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활권이 나눠져 있다. 여기 보면은 문현 생활권에는 나오죠. 도시기능, 업무, 금융, 혁신지구가 있다. 대연생활권 여기는 주거, 교육, 문화. 학교가 있죠, 그죠? 여기 경성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경대가 있고 경성대가 대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문화까지. 그 다음에 용호 일대에는 주거, 자연, 레저. 주거가 많고 자연환경이 좋죠. 친환경, 여기 신선대라든지 그 다음에 자연환경이 굉장히 바다를 끼고 있고 산지가 있어서 자연환경이 좋다 보니까 주거, 자연, 그 다음에 레저 쪽이고요. 우암간만 용당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 다 공업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배우, 주거. 배우 주거는 요 최근에 우암
간만, 용당 이 일대 산지의 구릉지의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분양도 많이 했고 또 추가로 아파트들이 배후 주거지로서 지어질 계획이 있습니다. 자, 미래 공간 구조인데 여기 보면은 3개의 벨트로 나눠져 있죠. 그죠? 자, 첫 번째 빨간색으로 쭉 해가지고는 뭐라 되어 있냐면은 경제산업 벨트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요 앞에 여기가 북항입니다. 북항과 연계해서 해양물류 구두들이 절벽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경제산업축이 조성되어 있고, 자, 요걸 중심으로 이쪽은 남구의 5, 6도를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관광지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요? 서쪽으로는 물류산업 일자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을 일대로 해가지고 이쪽은 다 서구, 동구, 중구, 영도까지 다 대부분 다 일자리들로 다 포함되어 있죠. 그죠?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 뭐 하단 이쪽 넘어까지. 근데 5, 6도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여기를 거쳐서 그 다음 이쪽은 뭐예요? 광안리, 해운대, 그 다음에 기장까지 해가지고 관광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백운포를 중심으로 해가 관광벨트 라인 용호부두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륙이죠. 대학가를 중심으로 역사 체험 관광벨트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노후 주거지 도시 재생이라고 이렇게 세 군데가 나와 있죠. 그죠? 여기가 용호동 주거 라인으로 해가지고 도시 재생이 많이 이루어졌고 또 향후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요 일대는 보니까 그 간만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만 있고 그 다음 여기에 보면은 외대 이적지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제가 또 나중에 나오니까 여기도 이제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 요 일대가 이제 문현 쪽에 문현하고 우암 쪽 포함된 이런 노후주택들을 갖다가 재정비해가지고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고 있고 추가로 계속 예정지입니다.